다시 들어가야겠네요. 될까요?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부터 조금 들어가는 거고, 봐봐. 여기가 이제 2단원, 이제 3단원이죠, 정확하게는. 3단원인데, 여기가 사실, 중간고사 이후 단원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파트가 이제 또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권은 당연히 땅, 기권은 공기, 그 다음에 수권은 물 있죠, 물. 그쵸? 그 다음에 생물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바깥쪽.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가 외권에 속하는 거겠죠. 자, 이런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뭐 어쩌저고. 그럼 맨 처음에 직권부터 한번 살펴보자. 깊이 약 6,400km의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밑줄을 좀 쳐주시고, 자, 일단 지각부터 지구의 겉부분으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규산염 물질은 우리 지각을 이루는 물질의 앞에서 너는 배웠죠. 괜찮나?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살짝 들어가시면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이야 라고 써져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잠깐 보시죠. 자, 현무암은 또 뭐고 화강암은 뭐예요? 라는 것인데, 자, 요거는 화성암을 알고 있어야 돼요. 화성암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당연히 잊어버렸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얘기해요. 괜찮나요?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 약간 위쪽에다가 대충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화산암이 있고요. 심성암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반심성암이 있는데 걔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 화산암이든 심성암이든 무엇에 따라 색깔에 따라 구분합니다. 어두운 색깔이 있고요. 중간색이 있고요. 밝은 색이 있어요. 이 어둡고 밝은 정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규산이 포함된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규산이 많이 포함될수록 밝고요. 규산이 없을수록 어두워요. 그래서 감람석, 휘석, 각성석 우리 앞에 배웠던 그 얘네들이 유색 광물들인데 걔네들이 많으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역이나 장석 같은 게 많으면 밝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암석에는 뭐가 있다? 현무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이 있고 그 다음에 유문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성암에도 뭐가 있다? 어두운 놈으로 반려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섬록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정리 다시. 자, 화산암은 뭐냐면 지표 부근에서 빨리 냉각되면 이렇게 돼요. 이 지표 부근에서 빨리 냉각되다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얘는 세립질의 크기를 가져요. 굉장히 세세하다. 하여튼 쪼만하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식거든요. 천천히 식다 보니까 광물이 막 모일 시간이 있어. 입자의 크기가 커질 시간이 있어. 아, 그래서 너는 뭐라고? 조립질이라고 해요. 괜찮나요? 될까요? 자, 그러면 화산암 중에 어두운 건 현무암이고 심성암 중에 밝은 게 화강암인데 괜찮아요? 이 현무암이 어디를 이루고 있대요? 해양을 이루고 있대요.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무암은 어디 많아?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바닷가 막 약간 연상이 되죠? 그냥 제주도의 돌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겠다. 시방. 그죠? 그러면 화강암은 어디에 있냐면 대륙에 많은데 대륙에 특히 이제 서울 같은데 산봉우리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 봉우리들 있잖아요. 백운대, 청기바다, 우뚝선, 전당. 선생님 교가. 부가자 무슨 산 나오면 무조건 저기를 봤죠 우리가. 아니야? 니네 교가는 아냐? 니네 학교 교가들은? 아유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나도 기억 안 나요. 자 어쨌든 자 얘네들이 서울 같은데 산봉우리 같은 게 많거든요. 거기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돌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서울은 약간 대륙 같잖아. 그치? 그래서 대륙지각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하시는데 문제는요. 어두우면 아까 뭐라고요? 유산물질 별로 없어.
여긴요, 규산물질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신에 철과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커요. 어두울수록 밀도가 크다. 그러면 밝을수록 밀도가 작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암기하실 수는 있겠다.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으며, 선생님이 사진까지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대충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우리 늦게 시작했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도 되죠? 너무 그렇게 단호한 거 아니에요? 우여가? 네? 아, 민혁이구나. 민혁아? 민혁아? 빨리. 쉬는 시간 있어요. 아, 무조건 있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요. 니네 나 안 보는 사이 단합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 뭐 주기예요. 뭐. 어느 거? 이거 발열. 반려, 섬로갑. 섬. 이섬 저섬 할 때 섬. 섬록. 로키 할 때 록. 아, 로키를 모르나? 아, 이럴 때 나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못 들었어요, 너? 은호야,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씨, 진짜 배신자. 선생님 나이가 23이에요. 내년에는요? 23이죠. 근데 갔다 온 적은 안 되죠. 그럼요. 팽팽한 피부 봐요. 죄송해요.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래, 좋아. 선생님이 약간 차은우보다 젊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은호야, 자꾸 쓴 웃음을 짓지 마. 죽여버릴 거야. 차은우보다 어리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좋아. 그러면 좀 나이가 많아서, 지드래곤 정도의 나이면 되지 않을까? 맞아, 아니야. 근데 지드래곤은 몇 살이야? 되게 많네, 걔? 오. 근데 왜 이렇게 어려 보여? 역시 연예인. 짜증나. 자. 뭐, 어쨌든, 그렇다. 다 썼냐? 다 썼냐? 자, 이제 계속 또 밑줄 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멘틀입니다.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산염. 밑줄 치고요. 고체이지만, 고체 별표예요. 여기 고체는 고체야.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팔뚝에 안에 뼈 있죠? 뼈 고체죠? 단단하죠? 여기 안에 뼈 있죠? 단단하죠? 근데 움직이죠? 맞아, 아니야? 왜? 이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오돌. 오돌뼈는 좀 죽일까, 저거? 연골이 있잖아요, 연골. 부드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부분. 그쵸? 사랑스럽네요, 우리 미혁이. 자, 어쨌든 다시. 솔직히 똑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진도가 진짜 미친 듯이 빨랐거든요? 이 미친 듯이 빨랐던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진짜 매주마다 애들이 한 명밖에 안 왔어. 진짜 반이 3명인데 계속 한 명씩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를 검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진도만 나가. 네, 우리의 아픔은 거기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진도만 나간다. 하여튼 우리 좀 밀착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번에는 진짜 하여튼 내가 뭐 하고 있죠? 갑자기 오돌뼈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자, 여기 연골 있잖아요. 연골 맞아요?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 맞아요? 그거 부분을 이용해서 막 움직인다는 건데, 봐봐. 멘틀도 마찬가지로 고체인데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요. 부분적으로 녹아 있으면 거기 녹아 있는 액체를 따라서 막 타고서 막 움직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옆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부분 용융이라고 써야 돼요. 용융. 용융은 뭔지 아시죠? 녹았다는 얘기예요. 부분 용융.
부분용융돼 있어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외핵으로 들어가죠. 외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아마 그래서 밀도가 커. 그래서 언제 가라앉았어? 언제? 지구가 무슨 바다? 마그마 바다 때. 한 명만 알아. 다시 지구가 전체적으로 녹은 마그마 바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은 어디로 갔다? 핵으로 갔고요. 밀도가 작았던 규소와 산소가 지각과 멘트를 이룬 거죠. 괜찮나요? 자, 어쨌든 그런데 더 중요한 것보다 액체 상태다. 동글베개 치셔야 되고 자, 이 액체 상태다 보니까 철과 니켈, 금속이라 자유전자가 있는데 그것도 액체 상태면 자유전자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지구는 계속 뭘 해? 대류, 자전. 맞습니까? 또 열대류도 막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매우 잘한다는 얘기야. 외핵에서.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흐른 거야? 전류가 흐른 거고. 엄손가락 전류, 네 손가락 자기장. 이게 뭐야? 앙페르 법칙이고. 맞아? 아니야? 넌 아직 안 배웠고. 알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액체 상태다. 이 말이. 그러면 무엇이 형성될 수 있다?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 자기장. 자, 그 다음에 내핵, 그 다음에 철과 니켈 똑같고요. 고체 상태 돼요. 고체 상태 동글베개 치고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고 자, 특징은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 필요 없고 생명 필요 없는 볼게 필요 없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지권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따라서 잘 봐야 돼. 책에 따라서 무엇도 좀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직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예요. 괜찮나요? 다시 지진파의 속도 변화. 괜찮아?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잠깐 한번 언급을 하면 이건 쓸 필요 없어. 아마 책에서 교과서에서는 다 빠져야 되는데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빠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줄 수가 있어서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진파의 속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깊이예요. 깊이. 자, 그럼 맨 처음에는 속도가 이렇게 8에서 4km 정도 사이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랬다가 급격하게 막 올라가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때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가장 겉부분을 지각, 그 안쪽을 멘틀이라고 불러요. 그랬다가 멘틀을 막 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떨어져. 괜찮나? 돼요? 그랬다가 여기 툭 하고 떨어진 부분에서 지지부지 비슷했는데 여기가 바로 외핵 부분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면 거기는 내핵이라고 합니다. 이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먼체이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액체 같은 경우는 지진파 입자 사이 거리가 머니까 아무리 여기서 막 돌려도 잘 전달이 안 되죠. 그쵸? 이해가 되셔요? 근데 고체는 잘 전달되니까요. 자, 이게 이제 지진파의 속도 변화인데 특히 무슨 파의 속도 변화냐면 P파의 속도 변화예요. 혹시 지진파에는 P파가 있고 S파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요. 네네네. 하여튼 그런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P파가 있고 S파가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기권으로 갑니다. 자, 기권. 지구 둘러싸고 있는 약 대기가 1000km 높이까지의 공기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뭐 하나요? 1000km 같은 숫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도 해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 그래프를 주어지고 괜찮아요? 가장 두꺼운 층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괜찮아요? 가장 두꺼운 층은 당연히 어딘 것 같아요? 10건이죠. 괜찮아? 왜? 여기는 80인데 가장 높은 건 1000이야. 그쵸? 맞아, 아니야? 그런데 또 이 그래프 말고도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가장 두꺼워요. 즉 성층권이 가장 두꺼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여기는 80에서 1000이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10건이 가장 두껍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깜짝이야. 자,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 다시 높아졌다가 중간권에서 또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표 복사를 적게 받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표 복사를 적게 받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표 부근이 가장 뜨겁고 가장 머니까 여기는 지표 복사 때문이구나. 여기도 지표 복사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런데 성층권에서 온도가 가장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기는 뭐가 있어서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인 거죠. 괜찮나요? 즉 다시 말하면 성층권은 성층권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오존층 때문이에요. 될까요? 그러면 열권에서 온도가 다시 높아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태양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써두면 좋겠고요. 될까요? 지표, 오존층, 지표, 태양. 괜찮아요? 다 썼어요? 네. 그럼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오존층이 없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겠죠? 괜찮나요?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어요. 지표 복사 때문에.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태양 복사 때문에. 괜찮나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긴 높이고요. 여기는 온도고요. 기온. 자, 요거 그래프를 네, 오존층이 없을 때 한 자리가 있나? 써놨으면 좋겠는데. 요쪽 옆에 보니까 약간 자리가 있네요. 괜찮나요? 여기 이런 부분. 됐나요? 거기다가 오존층이 없을 때 기온 분포라고 써주세요. 오존층이 없을 때의 기온 분포. 그러니까요. 자, 이제 다시 본문 들어와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는 건 뭐가 있다? 대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수증기까지 존재하니까 기상현상이 존재해요.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중간권은 대류는 있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수증기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어서.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열권으로 들어가면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 때문에 오로라 현상이 발생하며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요. 인공위성의 궤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관찰이 되고요. 괜찮나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유성은 어디서 발견돼요? 중간권에서 유성 발견되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가 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 들어가면 온실효과 빛을 쳐야겠죠? 지구와 적정 온도, 그 다음에 해로운 자외선 차단,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맞다. 요것도 좀 외우셔야죠. 기권에 가장 많은 건 질소고 두 번째 많은 건 산소예요. 알겠죠? 자, 이제 수권으로 들어갑시다. 괜찮아요? 수권. 아이고. 자, 수권은 일단 첫 번째는 오른쪽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수권의 물은 크게 해수와 육수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은 해수에 있고요. 자, 육수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빙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각이나 홍수는 굉장히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유진아? 수증기는 수권인가요? 빙하는 수권이잖아요. 수증기는요? 아니에요. 그게 헷갈립니다. 진짜 얼척없지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요거 외우셔야 돼. 알겠어요? 다시 한번 더. 자, 여기에 뭐라고 써요? 수증기 제외 또는 수증기는 기권라고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이제 수권 들어가서 따라야 분포하는 물, 그 다음에 성층구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다가 밑줄을 치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된다. 자, 혼합층은 돼요? 태양 복사 이에 가열된대요. 태양 복사가 가장 많이 받는 층은 혼합층이죠. 그리고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다.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되어
거의 일정한 층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봐야지 여름철에 바람이 세요? 겨울철에 바람이 세요? 겨울철에 바람이 세요. 왜요? 선생님 여름철에 태풍 오지 않아요? 네, 전체적인 평균으로. 괜찮나요? 그러니까 5월 이제 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즉 겨울이 여름보다 두껍다라고 일단은 써두시는 게 편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기피에 따른 온도 변화 막 있는데 어떤 놈은 막 이렇게 써놨고요. 어떤 놈은 이렇게 해놓고 괜찮아? 한 번은 여름철이고 한 번은 겨울철이야. A하고 B 중에 누가 여름철이고 누가 겨울철이겠니? 라고 물어봐요. 누가 여름이에요? 누가 여름이야? B겠죠, B. 왜? 혼합층이 얇아요. 그리고 수온이 어때요? 높잖아요. 괜찮습니까? 수온이 낮으면 겨울,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게끔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온 약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으로 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태양 복사를 적게 받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근데 여기가 매우 안정화돼요.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는 대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얘가 누구랑 아주 흡사하냐면 성층권과 흡사합니다. 성층권이라고 옆에 써두는 센스. 성층권도 매우 안정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 돼 있어요. 차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야지. 자, 우리는 많이 봤죠? 이런 거. 자, 적도 지방의 수온 분포는 이렇고요. 중위도 지방의 수온 분포는 저렇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의 수온 분포는 이래요. 괜찮나요? 여기가 극지방이야. 괜찮나요? 수온 약층이 극지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 해수의 상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건 어디예요? 해수의 상하 운동이 가장 활발한 층. 빨리, 민혁이. 네? 어디야? 해수의 상하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아니, 극지방이냐고, 중위도냐고, 아니면 저위도, 적도지방이냐고. 언제, 어디야? 다시. 해수의 상하 운동이 차단시키는 거야, 수온약층. 해수의 상하 운동 가장 활발한 거 어디겠어요? 중위도? 다시. 수온약층. 차단. 어디야? 수온약층이 없어야죠. 어디야? 극지방에서 해수의 상하 운동이 가장 활발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지구학 하면서 나오겠지만 그 표층에 있는 해수가 심해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극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해저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극지방에서 해수가 막 쭉 깊은 심해저까지 가다 보니 표층에 있던 산소가 심해저까지 공급이 되는 거야. 극지방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단한다라는 느낌. 없어야 상하운동이 활발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심해층, 수온이 가장 낮고 어쩌고저쩌고 수온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계절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밑줄을 쳐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특징, 물은 비열이 매우 커서 태양에서 저장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 에너지를 평균 각각 경험하는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극지방 중위도 적도 이거 그래프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여기 교재는 그거 하나만 또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긴 깊이고요. 요건 수온이에요. 됐어요? 미리 예고해 드리겠는데, 학기 중에는
문제집 좀 어려운 걸로 나갈 거예요. 지금 고민은 매각고 나갈까 해요. 아니면 기출픽을 나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나갈 거려고 하는데 그냥 매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넌 싫을 거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외권으로 생물권과 외권으로 가야죠. 자,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모든 권역에 걸쳐서 다 존재한대요. 생각해보니까 공기 중에도 뭐 어쨌든 생물들은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뭐 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겠죠. 그래서 기권에도 분포하고 수권에도 분포하고 직권에도 분포하고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근데 잘 봐봐. 태초부터 생명체가 다 있었어요? 모든 권역에? 그렇진 않았죠. 맨 처음에 생긴 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바닷속에서부터 생겼어요. 수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올라와요? 직권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들이 살았죠? 괜찮나요? 그래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학교에, 이거는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 자, 여기는 A권이고, 여기는 B권이고, 여기 C권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인데, A, B, C, A, B, C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생물권이 맨 처음에 B에서 시작했어, 생물권이. 그랬다가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됐대, 생물권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물권들이 이렇게 됐대라고 하면 B가 뭐라고요? 수권부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엔 A는 어디겠어요? 직권이겠지. A가 이제 퍼졌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기권일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생물권의 모든 생물 뭐 여기 이렇게 걸쳐서 분포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순서상으로 옆에다가 좀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수권에만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수권과 직권에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야 수권과 직권과 기권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외권이에요.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을 이제 유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차단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자외선, 그러니까 그 방사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사선. 방사선이란 게 뭐냐면 다른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양성자나 전자가 그냥 막 총으로 막 나간다면 그게 방사선이에요. 이 방사선들, 그러니까 전자총들 막 이런 것들이 뭐를 파괴시킬 수 있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포들을 이루는 분자들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이 분자들을 파괴하면 세포가 제 역할을 해요,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해서 뒤진단 말이에요. 또는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겠죠. 괜찮나? 이런 게 바로 방사선인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태양풍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차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물질 교환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물질 교환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 뭐 외권.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직권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직권에서 해저 화산이 막 폭발해갖고 막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때문에 해수가 떨림이 생겨요. 괜찮나? 해수가 떨림, 해일이 생긴다고요. 그 큰 해일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쓰나미라 불러요. 그쵸? 그 쓰나미 때문에 누가 뒤졌어요? 사람이 뒤졌어요. 그럼 뭐야? 직권에서 수권에 영향을 줬더니 수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이 다른 권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거 두 번째. 끊임없이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해되는데 에너지도 주고받는데. 괜찮나요? 자, 이런 표현들은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요건요 그냥 이해하면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암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한 두세 번만 읽어보면 충분히 암기됩니다. 알겠습니까? 갑니다. 첫 번째. 직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 그러니까 뭐 멘틀의 대류에 의한 팔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넘어갑니다.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준 거. 돼요? 직권에서 출발해서 기권으로 가는 게 화산가스가 방출되는 것이겠죠. 즉, 다시 말하면, 그 화산, 즉, 다시 직권이 폭발을 하면서 막 대기로 이산화탄소나 뭐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막 공급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대기의 뭐를 성분 물질을 좀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산가스가 방출되는 건 직권에서 기권으로. 근데 근래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화석연료를 태웠더니 괜찮아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직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준 거야? 화석연료를 태웠더니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화석연료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액체, 기체인데 그건 뭔 권이야? 직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땅 속에 있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걔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했다? 연소시켰다도 하나 더 써주셔야 돼요. 거기 화석연료 연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준 거 쓰나미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서식지와 영향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자,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 뭡니까? 바람과 비에 의해서 풍화침식을 일으킬 수 있죠. 또는 황사를 발생시킬 수 있죠.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기권, 바람에 의해서 수권이 영향을 받았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해류나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람이 생물한테 영향을 줬어요. 공기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 호흡 또는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겠죠. 넘어갑시다. 이제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야? 파도가 막 쳐가지고 또는 이제 공유 때문에 막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퇴적작용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물에 의한 침식작용 또 그 대표적인 예가 해식 동굴이다. 밑줄 쳐주시고.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뭐예요? 태풍 발생. 태풍은 무슨 권에서 무슨 권이다? 수권에서 기권이다. one more time. 수권에서 기권이다. one more time. 수권에서 기권이야. 매우 중요해.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해수의 혼합, 조경수역 발생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중생물의 서식지나 물의 제공 그걸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화석연료가 생성되는 건 생물권에서 직권이래요. 화석연료가 생성되는 뭐야? 화석연료면 생물권이죠. 왜요? 나뭇잎 같은 게 막 탄화작용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석탄. 그 다음 플랑크톤 같은 게 막 탄화작용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석유.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의 근원물질은 생물들이었다고요. 괜찮아? 걔가 화석연료가 됐다고. 화석연료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직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것, 영향을 주는 것, 화석연료에 생성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광합성 등으로 성분을 변화시켰다. 기권에 영향을 줬고, 수권의 물질을 흡수했다. 필요 없고, 먹이사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물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는 뭐니? 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판게아가 분리되었대요. 판게아가 분리돼서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개의 대륙으로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야? 센파이지. 여러 환경이 생기는 거죠. 극지방의 환경도 있고, 적도지방의 환경도 있고, 건조한 사막지대도 막 생겼고, 맞아, 아니야? 왜요? 그러면서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쉽게 멸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지구가 막 전체적으로 추워졌어. 그래도 생명체는 멸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추운 지방에 사는 생물들 있잖아. 지구가 너무 건조해졌어. 비가 안 와. 막 다 사막화가 됐어. 그래도 생물체를 멸종하진 않아요. 왜요? 사막에 사는 생물들 있잖아.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는 것 판계가 분리되어서 생명체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기권, 자외선과 운석을 차단시켜줬다. 온실욕과 거기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권,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수권, 급격한 온도 변화 또는 기권의 성분 변화인데, 기권의 성분 변화, 이산화탄소가 감소해야죠. 이산화탄소 증가를 억제했다. 억제했다. 이산화탄소가 없어져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단원 처음 배운 친구는 알겠지만 바다가 생기니까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10기압이나 됐던 이산화탄소가 0.3기압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벌써 시간을 이렇게 즐겁지 않았어? 나쁜 놈아?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게. 괜찮아? 오케이. 왜요?
오늘 문제풀이를 안 했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요, 막. 빨리빨리나 꺼내세요, 표정이. 빨리 좀 꺼내주세요, 쌤. 자, 뭔 얘기야? 억제. 근데 이게 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금성처럼 되는 거예요.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아름다울, 하여튼 금성이라고 하잖아요. 비너스. 그쵸? 그래서 금성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밝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산화탄소가 막 되게 많으면 온실 효과가 높아서 표면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에 생물권으로 들어갔다. 생물권으로 광합성의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했으며, 그러면 산소 공급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오존층이 형성이 됐죠. O3가 오존층이야. O3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시킬 수가 있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시켜서 생명체를 보호해줬다. 쓰시고.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개념 속 수업 들어가 볼까요? 개념. 선생님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개념수 살짝만 풀고 끝낼게. 아유 정말 진짜 요거 딱 두 문제예요. 잘 치셨다. 정말 선생님이 사실 약간 구차해. 좀만 더 이러면서 구차해. 그쵸?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민혁이가 오전에 수학을 했죠. 힘들었죠. 네, 이해합니다. 근데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냥 학원에 있지 그랬어. 가까워요? 그래요? 그럼 갔다 와야지.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성층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직권 중에 가장 큰 부피는 멘틀이죠. 자, 그 다음에 직권에서 대류가 잘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대류권이죠. 자, 바람이 세게 불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 혼합층이죠. 해수의 혼합층.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준다. X. 자, 그 다음에 태풍 발생은 무슨 권에서 무슨 권? 수권에서 기권. 자, 직권과 기권이다? 아니요. 직권이 아니라 수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X. 자, 수권은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해준다. 왜요? 물은 비열이 커서 억제해주죠. 여기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해주죠. 그래서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한다. 됐습니까? 5.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에 에너지원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기저기 다 붙이시고 있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태양 에너지는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내부 지각에 우라늄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도 스스로 붕괴를 할 거죠. 핵분열처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처럼. 됐나요? 그래서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열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그 밀물과 썰물이 중학교 몇 학년 때 있더라? 2학년 때 부분에 있는데 살짝 이런 거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있으면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살짝 벗어난다고 이렇게 높이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관측자가 보다 보니까 어떻다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더라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반복되다 보니 만조일 때가 있고 간조일 때가 있고 만조일 때가 있고 간조일 때가 있다고. 괜찮아?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 부르고 여기를 간조라고 해요. 그쵸? 맞아요?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가 썰물이라고. 간조에서 만조로 갈 때가 밀물이고요. 괜찮나요? 그럼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가 12시간 25분. 됐어요? 이걸 조속주기라고 하죠. 괜찮나요? 뭐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부터.
지구 시스템 모든 권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밑줄 쳐야겠네요.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며 또 풍화 침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표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요. 반드시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그 다음에 판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또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라고도 써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습니까? 의외로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보기에서 자꾸 틀려요. 넘어갑시다. 밀물과 썰물에다가만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에너지원은 상대량인데 가장 많은 거 누구야? 태양 복사, 그 다음 지구 복사, 그 다음에 지구 내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인데 이게 상대가 안 돼. 보면 99.985야. 근데 지구 내부는 0.013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지구 내부와 조력은 조금 비슷해. 0.013, 0.002. 괜찮나요? 조금 비슷하죠. 뭐 어쨌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 1등, 2등, 3등인데 자, 근데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지구 내부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해. 지구 복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구 내부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에너지 정한 요것도 이제 별표적인 표현인데 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하위 권역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람을 일으키죠.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구름을 띄우잖아. 위치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맞아, 아니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되잖아.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돼요? 바뀔 수 있냐고요? 태양 에너지가 밀물, 썰물, 조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역으로 바뀔 수 있지만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밑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그렇구나. 넘어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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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순환. 자, 물질을 순환하는데 요때 무엇과 무엇이 함께 이동하는 겁니까? 에너지와 물질이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물의 순환에 의해서. 됐어요? 다시 물의 순환에 의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함께 움직인다고요. 괜찮나요? 자, 첫 번째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 태양 복사 에너지 당연히 네모. 괜찮나요? 자, 두 번째 물의 총량은 일정하며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돼요? 쌤 봐야지. 돼요? 막 어느 지역에서 가물었어요. 가물어가지고 막 이제 뭐 강바닥이 없어지고 막 강호수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괜찮나? 그러면 지구 전체적인 물의 양이 줍니까? 지구 전체적인 물의 양이 주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 막 어제 홍수가 나서 막 하여튼 막 기권에 있던 물이 막 엄청나게 막 갔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 전체적인 물의 양이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구 전체적으로 물의 양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제 머릿속에 지구는 무슨 계열이다? 닫힌 개다.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물질 출입이 안 되는 곳이다. 에너지 출입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운석 같은 거 있어서 물질 출입이 완전 제로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을 순환하면서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흐름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수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간대요. 뭐야?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증발하는 건 에너지를 어때야 한다? 흡수해야 한다. 밑줄 쳐두시고요. 동글뱅이. 자, 이제 기권에서 직권으로 가요. 강수가 일어나는 거죠. 강수. 수증기가 응결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응결열, 방출. 그렇죠. 옆에 에너지 방출이라고 또 써져 있어요. 괜찮습니까? 응결하면 방출, 비나 눈이 되어 에너지. 자, 직권에 있던 것이 기권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즉 다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직권에 있었던 수증기가 물들이 이제 대기로 들어가는 거죠. 괜찮나?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흡수 방출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너지는 사실 같이 이동하긴 하는 거죠. 근데 뭐 굳이 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강수의 일부가 생물이 흡수된다.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생물권에서 기권,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이거 가로 나오니까 밑줄만 쳐줍시다. 증산작용은 기억나시나요?
잎에서 기공을 통해 돼요? 수증기가 날아가는 거죠. 식물 내부에 있던 물들이. 괜찮나요? 그래서 체온 조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물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에서 지표의 변화와 물수지 변화가 일어난다.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으로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의 총량이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될까요? 자, 그러면 육지에서도 증발이 나타나고 강수가 일어나고요. 바다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고 강수가 일어나요. 여기 증발, 강수 일어나는데 육지에서는 누가 더 많냐면 강수가 더 많고요. 바다에서는 누가 더 많냐면 증발이, 쓰지 마세요. 증발이 더 많아요. 괜찮나요? 그런데 요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96이면 여기는 한 60 정도 돼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육지에서는 흡수하는 물이 더 많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지에서는 뭐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바다로 유출량이 생기죠. 흐르는 물에 의해서. 괜찮아? 강이나 호수나 지하수에 의해서 바다로 유출이 돼요. 얼마만큼 유출이 될까요? 둘의 차만큼 유출이 되겠죠. 36만큼. 그러니까 육지의 입장에서는 돼요? 흡수된 거 얼마고요? 흡수된 거 96이죠. 들어온 거. 맞아요? 그 다음 방출된 거. 나간 물의 양은 얼마? 60 플러스 36 해서 90이 되는, 96이 똑같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또 바다에서도 똑같은 현상인데 증발량이 한 320 정도 돼요. 괜찮나요? 돼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284인가요? 잠깐만요. 이 320에서 36을 빼면 얼마예요? 여기서 320에서 36 빼면 284 맞죠?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284예요. 괜찮습니까? 284 맞아요? 아, 역시 암산 좀 했어요. 자, 284 됐습니까? 그러면 바다의 입장에서는 들어온 건 얼마예요? 흡수된 건 여기 36과 284 괜찮아요? 36 플러스 284. 그 다음에 강수가 된 거, 방출된 거는 뭐가 된 게 증발이 된 건데 320. 이게 이제 같은 양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데 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총 증발량은 얼마예요? 총 증발은 60하고 320 더해서 얼마? 60 플러스 320 더하면 얼마예요? 400 아니에요? 380? 맞아요. 380. 그 다음에 총 강수량은 얼마예요? 총 강수는 96에다가 누굴 더했다? 284를 더했다. 그럼 380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둘이 또 같아져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각 권역에서 물수지 평형은 같다. 그러니까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에다가 밑줄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괜찮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구 전체적인 물의 양인 일정하고 밑줄, 그 다음에 각각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총 강수량은 총 증발량과 같다. 대기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육지의 물이 바다로 이동함으로 육지는 강수, 요거 근데 조금 이동을 해서 뒤로 갈래? 그럼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육지의 강수 플러스 바다의 강수, 그 다음에 육지의 증발 플러스 바다의 증발이 같다. 그 다음에 육지의 물이 바다로 이동함으로 육지는 강수가량이 좀 더 많고, 바다는 증발량이 좀 더 많다.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밑줄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총 흡수량과 총 방출량, 총 유입량과 총 방출량 가지고 막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자사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사실은 태평양하고 대서양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약간 다르거든요. 괜찮아?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약간 다른데 태평양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유입량이 좀 더 많고요. 대서양 같은 경우 유출량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대서양에서 태평양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바닷물이.
이해가 됩니까? 바닷물이 막 이동을 해서 얘네들을 채우고 있는데 그래야지 총 흡수량과 총 방출량이 똑같겠죠. 이해가 됩니까? 각각이. 뭐 그런 거 가지고도 문제가 조금 나온 적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각 권역에서 뭐는 또 같아야 한다. 유입량과 유출량은 같아야 한다라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물질의 순환, 두 번째 탄소 순환이에요. 탄소 순환의 탄소 분포는 이거 남기하셔야 돼요. 자, 우선 직권에는 석회암과 그 다음에 화석연료. 화석연료라 함은 석유석탄 천연가스. 자, 근데 석회암을 가만 보니까 봐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탄소 그러면 대체로 어디 있을 것이다. 대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어디 다 가 있다? 땅 속에 다 가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직권에 다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테인도 하나 더 있다. 밑줄 치시면 되겠고, 수권은 뭐뭐 이온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하지 마시고요. 생물권은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물은 뭐냐면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탄단지다, 탄단지. 괜찮나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여기도 동글베개 치셔야 돼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탄소 순환들이 막 일어나는데 복잡해 보여서 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순서대로 여기 있는 교재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 화석연료가 연소됐어요. 화석연료는 어디 있었어요? 직권. 연소되면 어디로? 기권.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이래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막 날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됐어요. 화산 활동. 뭐야? 화산 폭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로 직권에서 어느 권으로 간 거예요? 기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이다. 요거는 내부 에너지가 방출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면 어떻게? 내가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 보면 호흡이 어디가 3번. 3번 어디가? 아, 여기 있네요. 3번 요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화산 폭발도 여기 있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도 여기 있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뭐 호흡도 있고 막 이러네요. 괜찮아. 하여튼 대기로 다 날아가고 있어요. 무조건. 자, 근데 드디어 뭐가 광합성이 이산화탄소를 생물권으로 들어가서 기권에 생물권으로 들어간대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유일하게 하나 또 들어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려면 뭘 해야 된다?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된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죠. 괜찮습니까? 그 방법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용해. 됐나요? 용해는 어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권에서 바다로 들어간 건데 괜찮나요?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괜찮나? 용해. 이것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봐봐야지. 지금 지구가 무엇하고 있어요? 온난화. 지구가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으면 잘 용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사이다 보관 같은 거 많이 생각하면 돼요. 사이다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냉장고에서 보관하죠. 차게 보관합니다. 차게.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가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려 뭐가 더 잘 되겠어요? 방출이 더 잘 되겠죠. 괜찮나요? 즉 방출, 수권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빠져나가 수온이 밑줄 쳐야 돼 상승하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서 더 많은 양이 방출될 거야. 수권에서 기권으로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악순환되고 있다. 알겠습니까? 기온이 더 높아지니까 또 방출되고 또 방출되니까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맞아요? 더 심해지니까 지구의 온이 또 올라갔고 또 올라가니까 더 방출되고 괜찮나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생성을 했어요. 화석연료의 생성은 생물체가 땅속에 매장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탄화작용을 받으면 자, 화석연료가 된대요. 생물권이 아이씨 이거 빨간색 아니야. 생물권이 직권으로 이렇게 밑줄 쳐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탄산염 광물의 생성
탄산이온이 침전이 되거나 그다음에 뭐 어쩌고 유해가 가라앉아서 직권의 탄산염으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직권 또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갔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수권에서 직권, 미안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즉, 여기에 탄산이온이 있어요. 될까요? 근데 육지에서 뭐 예를 들어 CA2 플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녹아져 들어오면 둘이 만날 거 아닙니까? 둘이 만나서 앙금으로 이렇게 깔아앉아요. 깔아앉아. 이게 바로 어디에 있던 게, 수권에 있던 게 어디로 갔는다? 직권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쌓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쌓이는 거야. 그럼 석회암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권에서 직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상 어디에 살았던 조개나 또는 산호나 이런 것들이 유해들이 막 쌓이면 됐나요? 석회암이 또 만들어져요. 석회암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회암 생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양생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됐나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그래서 왼쪽에 약간 좀 남아있죠? 어디 갔어? 탄산칼슘이 해저에 깔아앉아 에다가 밑줄만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조개 산호들의 장애가 해저에 쌓여 에다가 뭐 밑줄 이렇게 좀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이제 물질의 순환의 마지막인데 여기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거의 빠졌는데 무슨 교과서더라? 천재교과서인가? 그럴 거예요. 천재교과서인가 그럴 건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질소 순환을 학교에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으로만 남겨놓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질소 순환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라는 건데 사실은 질소가 우리 몸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질소가 뭐가 있는 거냐면 DNA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질소를 우리 몸에서 자꾸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공기 중에 질소가 많잖아요. 그 질소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나무는요? 나무도 흡수 못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가 있기는 한데 아름들이 나무들이 얘를 흡수할 수 있다 없다? 흡수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땅 속에 묻는 과정이 약간 필요한데 땅 속으로 이렇게 유입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해주는 게 누구다? 콩과 식물들이 보통 이걸 해요. 콩과 식물들.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이제 하여튼 미생물이 있는데 걔가 이 질소를 막 흡수해가지고 질산 이온 같은 건 질소를 포함한 이온 같은 걸로 만들어줍니다. 이해가 돼요? 또는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치면 뭐다? 질소가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요. 괜찮나? 이런 걸 우리가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돼요? 질소 고정에 의해서 NH4 플러스 이온이라든가 또는 NO3 마이너스 이온이라든가 이렇게 이온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온이 형성이 되면 그제서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흡수를 하면 이걸 흡수해갖고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DNA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가. 괜찮아? 그걸 누가 먹어? 동물들이 먹겠죠. 됐나요? 뭐 사람이나 아니면 토깽이나 뭐 하여튼 이런 동물들이 먹겠죠. 너무 그림 잘 그리죠, 선생님이? 괜찮나요? 자, 이래서 얘네들이 또 뒤지면 땅속에 또 묻히면 됐나요? 돼요? 사체들에서 또 얘네들이 이온을 만들어내요. 그쵸? 요렇게. 이런 걸 우리가 질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이렇게 질산이온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또 일부를 어떻게 내보내기도 한다? 배기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탈질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탈질화. 이것도 이제 미생물들이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땅 속에 이런 질산이온이라든가 또는 뭐 암모늄 이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괜찮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농작물을 막 키웠어요. 농작물을 막 키웠단 말이에요. 괜찮나? 그럼 얘네들이 막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됐죠. 그럼 이 땅 속에 이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농작물을 키우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안 자라요.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지력이 떨어졌다. 옛날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력이 떨어졌을 때는 뭘 해요? 똥오줌을 뿌렸어요. 괜찮아? 거름을 뿌렸다. 그러니까 그 거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질소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처럼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었을 때는 그것마저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화학 비료가 필요했어요. 괜찮습니까? 돼요? 그래서 화학 비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질소 이 비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되게 많은 인구도 이제 이 감당해낼 수 있어진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없어지면 다시 뿌리면 되니까. 괜찮나요? 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질소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환 과정에도 물질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 과정에도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교과서가 내가 본 건 한 교과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단 영상으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이고. 자, 이제 지구의 시스템 균형으로 들어가셔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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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지구 시스템의 균형, 상호작용이라고 하며 지구를 인류를 비슷한 뭐 어쩌고 존속에 기여하고 있어요. 최근 인간의 활동으로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라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온난화, 그 다음에 사막화, 그 다음에 해양의 산성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괜찮나요? 사막화 현상은 알고 계시죠? 농경지가 자꾸 사막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농경지가 왜 사막으로 변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도 가요, 못 가요? 안쪽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농경지를 짓고 농작물을 막 설치하고 막 이랬었어요. 농사를 짓고. 근데 인간의 욕심에 농경지가 넓으면 농작물이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이걸 베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건조한 바람이 막 여기까지 오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예전에 농경지였던 지역도 다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주에 있어요. 만주. 그래서 만주에 나무를 하도 다 잘라내다 보니까 거기에 농경지들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괜찮습니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에 대한 설명이다. 에너지량은 태양이 제일 많니? 그 다음에 지구니? 그 다음에 조력이니? 맞네요.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건 지구 내부예요? 태양 복사예요? 태양 복사. 그래서 지구 내부 틀렸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조력으로 바뀐다? 아니요. 에너지원끼리는 전환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한 탄소 이동이라,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이 생성되는 거,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이라는 유기물로 만들어내는 거 맞죠? 그래서 어느 권에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권에서 생물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해가 터득되어 화석연료 무슨 권이라고 그랬어? 직권. 그러니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에 의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야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고. 그 다음에 탄산이온 수권이네요. 근데 탄산염리 그럼 직권이네요. 수권에서 직권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정리 빨리빨리 해 주시고. 숙제할 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여기를.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제 여기서 잠깐 하면서 숫자 나와요. 자, 숫자들이, 요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요거는 아까 비슷하죠? 96, 60, 차이 얼마? 36. 그 36만큼이 지표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차이가 얼마? 36. 그래서 유입량이 36이다. 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이 숫자들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라고 조금 적어 드렸고요.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순환으로 조금 넘어가면, 탄소순환에 보시면 어떻게 된다? 지금 토양에서 날아가는 거 들어가는 거, 폐물에는 날아가는 거 들어가는 거.
바다에 날아가는 거 들어가는 거. 화석연료 날아가는 거 들어가는 거. 날아가는 거.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냐?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가 늘어나고 있다? 기권의 이산화탄소력이 늘어나고 있다. 밑줄만 쳐두시기 바라고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 기권에서 해수로 녹아드는 양 92-90에서 2단위가 늘어나고 있고 강물통에 유입되는 양 0.6단위에 의해 수권의 탄소가 증가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찾는 거 수권에 기권에서 수권으로 요게 융해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갔어? 92.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여기 있네. 방출되는 거 빼면 그러니까 둘이 빼면 뭐가 융해되는 게 2단위가 더 많은 거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토양 해수에서 흡수되는 거, 강물에서 유입되는 거. 여기는 없네요. 괜찮아? 강물에서 유입되는 양이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강물에서 유입되는 0.6. 괜찮나요? 자, 그런 것들에 의해 탄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 찾아주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걸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생물권.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흡수되는 탄소량. 그 다음에 호흡으로 배출되는 탄소량. 한번 보면 광합성으로 흡수되는 거 어디 있어? 광합성. 광합성 61.4. 그 다음에 방출되는 거 어디 있어? 방출되는 거 호흡에 의한 방출 60.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요? 광합성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생물에 유입되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권의 탄소량의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괜찮나요? 자, 이제 직권. 토양의 방출과 흡수. 토양의 방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토양의 흡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누가 더 방출이 좀 더 많네요. 그쵸? 그리고 인간의 화석연료 요것까지 5.5까지 더 더하면 방출되는 건 7.1이죠. 그리고 흡수되는 건 0.5고. 그러니까 얼마만큼씩 증가하고 있다. 6.6단위씩 증가하고 있지만 생물권이나 수권들이 계속 흡수를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탄소 증가량은 이 정도 단위야.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 표가 이렇게 나오면 유입되는 것과 방출되는 것, 기권에 화살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들을 분석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괜찮아?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것끼리, 나가는 건 나가는 것끼리, 괜찮아? 흡수되면 전체적으로 기권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증가로 문제가 나오겠죠. 내가 감소하는 걸로 문제가 나올 수는 없잖아, 사실은. 괜찮나?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많다. 이런 자료 분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01페이지까지 해오는 걸로 하고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요 20분 동안에 앞에 있는 부분들 공부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숙제를 하시건 이렇게 하시고 너는 숙제검사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너 영상 보내주기 전까지는 지금 오늘 거 숙제 먼저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